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무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일주는 무토와 오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오일주의 물상은 무토가 큰 산이죠. 큰 산이고 오화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큰 산 아래에 불이 있는 불덩어리를 품고 있는 거니까 이 무오일주를 용암을 품은 산, 용암이 끓고 있는 산이다. 이 용암이 끓고 있는 산, 끓고 있는 큰 산,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을 품은 큰 산이 되니까 무오일주는 성정이 굉장히 담대하고 완고해서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집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굳센 기상, 자기 주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든가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상이 매우 굳세고 그러한 결과로서 다소 또 거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오일주는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위험 있고 군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지만은 내심적으로는 불안초조하고 아주 세밀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상처도 잘 받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 중에 있는 지장간이 이제 기와 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토의 급제성으로 인해서 화토 동법에서 무토에 대한 기토는 급제에 해당되니까 양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 무오일주는 굉장히 굳세고 아주 이 군자의 풍모를 보낼 수가 있죠. 굳세고 담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또 이 지장간 동기인 정화의 속성은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래서 정인성도 잘 발현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인의 속성을 해서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르고 점잖은 신사의 풍모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오일주는 양인의 속성과 정인 십신 중에서 정인의 속성을 함께 드러내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물상으로는 무오일주의 또 다른 물상으로는 이제 이 무토는 큰 산이 되고 오화는 동물로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러니까 이것은 흙더미, 큰 흙더미 아래에 있는 말 이런 뜻도 되고 또 무토는 건토, 메마른 땅이죠. 황무지니까 황무지 또는 사막에 있는 말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는 보통 일찍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객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일종의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오일주에 따르는 것은 늘 고독이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앙심이나 이런 것이 매우 강해서 뭐 어떻게 속세를 떠나는 어떤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오중에 있는 기토의 속성으로 인해서 재물적인 면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그런 아주 짠돌이 같은 기질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는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성향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오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러니까 이성의 문제 그러니까 남자라면 이제 정력이 전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력이 전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력이 강한 사람이 많고 여자가 무오일주일 때도 굉장히 호색하는 그런 성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무오일주는 신살적인 측면에서 음양살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것이 나분모행으로서 이 그 천상화의 어떤 그 물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살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성을 많이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무오일주는 남자 무오일주라면은 이 무오는 굉장히 건조한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오일주는 이게 조토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이 되니까 왜냐 이 무토도 건토인데 지지에 있는 오화는 불이니까 불에 달구어진 흙이 되니까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는 심리 밖에 있는 물도 길러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밖에 있는 물도 이 무오일주는 불러올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이제 수가 되니까 수는 이제 무오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 밖에 있는 재성도 끌어오는 거니까 남자 무오일주는 굉장히 여자 그러니까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되고 뭐 그러니까 정력이 전륜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이 무오일주는 병강세 같은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또 성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거나 이제 성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년기에는 굉장히 왕성하고 중년이 넘었으면은 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나 또는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오일주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무오일주가 갑진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갑목은 이제 편관이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편관이 되고 진토는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비견을 달고 들어온 그런 물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무오일주 자체는 매우 굳센 일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갑진년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굳센 일주기 때문에 갑목이라는 편관이 와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한번 뜻을 펼쳐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칠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역부족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무오일주는 만약에 이 사주 안에서 만약에 뭐 천간에 기토가 있다든가 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임계수가 있다든가 이런 천간에 임계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진년을 맞이한다면은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주가 굉장히 강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틸 수가 있지만은 요 자체만으로는 재생산하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에 월지에 이렇게 오화가 있다. 그러니까 5월에 무오일주라면은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5월에 무오일주라면은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양인대사를 하죠. 양인대살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진년이 매우 귀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만으로 전체의 기륭을 함부로 속단해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람직스럽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무오일주의 갑진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노력했던 것만큼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되고요. 그다음 그 뭐 취업이라든가 승진을 하는 노리는 사람도 요 자체만으로는 갑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불리하고 연애라든가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굉장히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면이 더 많고 또 그 무정해지기 쉬운 부부나 애인의 관계 이런 거에 있다면 정이 없어지거나 또 굉장히 좀 만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노출돼서 정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주 안의 구조가 기토가 있거나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또는 월지에 오화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월지에 오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뭐 술토가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오나 술
또는 월지가 인목이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 무오일주는 이 인호합을 해서 인수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간목 칠살이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주 전체 구조를 보고 살펴야 된다. 그래서 천간에는 이렇게 기나 경이나 신 이런 것이 있을 때 좋고, 월지에는 술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구조의 사주라면은 갑진년이 매우 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주가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천간에 재가 있어요. 재성이죠. 임수뿐만 아니라 계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수나 계수가 천간에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본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월이 거의 다 어려운데 단 2개 월은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5월에 그러니까 양력 6월이죠. 양력 6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라든가 술월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는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지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했을 때 자, 5월에 만약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되거든요. 양인격에서 이 재를 보는데 칠살이 왔으면 양인격에 재생살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인대살격이죠. 보통 우리가 격국을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은 양인대살격이 되는데 양인대살격으로서 5월 무오일주가 천간에 임계술인데 갑진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대길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월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월이라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다고 했는데 인월도 나쁘지가 않죠. 여기 이제 표시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인월이라면 역시 인호 합해서 요거 인수격이 됩니다. 인수격에서 여기 갑목 갑진년을 맞이하면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 술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술월에 있으면은 이제 양력 10월이 되는데 10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라면은 이제 오술 합해서 화국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되죠. 인수격이 이래 재를 보고 제극인 되어 있는데 갑진년을 맞이하면은 칠살이 와서 재를 그러니까 이 갑목으로 설계시킴으로 인해서 칠살로 재생살로 설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격이 인수용살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길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인월도 좋고요. 그 다음에 5월이 좋고 수월이 좋고 요때 태어나는 무오일주는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지라도 갑진년이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월들은 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해월은 왜 나쁘냐 했을 때 해월은 이제 이 제격이 되는데 임수가 투간해서 제격이 되죠. 제격이 간목을 보니까 재생살해서 파격이 돼버릴 수가 있고요. 또 미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나는 미월이면 양력 7월이 되는데 7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도 역시 이 간목 칠살이 재를 봐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역시 폐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무오일주가 천간에 경금 또는 신금이 있을 때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거의 모든 달에 태어나는 경우가 다 유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5월에 무토만 나쁩니다. 5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어요.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5월에 태어났는 무토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5월, 이 5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월이니까 6월에 태어났는 무오일주는 천간에 경금이나 또는 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불리한 한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는 식신이나 상관이 되는데 5월에 태어나는 무오일주는 우리가 격국으로 양인격이 되겠습니다. 화토동법에 의해서 양인격이 되니까 양인격이 간목을 이렇게 운에서 만나면은 양인대살로서 아주 대귀격이 될 수 있는데 경금이 만나 또 있으니까 원사주의 경금이 있어요. 경신금이 이 간목을 제거하면은 양인격이 파격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인격에서 용신으로 작용하는 칠사를 경신금 식상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양인격의 파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올해 태어났는 무오일주는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면은 대패하는, 그러니까 아주 흉한 한 해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다 대길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오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